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3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철수 할아버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잠깐 들르는 정도였고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67세 박미숙 할머니가 철수 할아버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미숙 할머니 역시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철수 할아버지는 미숙 할머니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이었습니다. 미숙 할머니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철수 할아버지의 세 자녀였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세 자녀 모두 아버지의 재혼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5세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송파구 아파트와 10억 원의 예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확장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죠.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혼하면 재산을 다 빼돌릴 거라고, 그 여자는 돈을 노리는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43세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하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싶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40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형과 누나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재혼을 반대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자녀 교육비와 집 마련 자금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자녀는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왔고 미숙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미숙 할머니에게 직접 전화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 자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미숙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괴롭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미숙 할머니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인사도 받지 않고 밥을 해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저 여자와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더 악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새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복지관에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척하면서 몰래 아버지의 통장을 빼돌리려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미숙 할머니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술에 취해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미숙 할머니를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말리자 민수는 아버지를 밀쳤고 할아버지는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119에 신고했고 철수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철수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철수 할아버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자식들이 저지른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몰래 녹음해둔 욕설과 협박, CCTV에 찍힌 폭행 장면, 은행 거래 기록, 동네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첫째, 큰아들 민수를 노인학대와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미숙 할머니를 사기꾼이라고 부른 것,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린 것 모두 녹음 파일과 증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SNS에 올린 악의적인 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 준호를 절도 미수와 사문서 위조로 신고했습니다. 아버지 도장을 몰래 찍어 통장 인출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은행 CCTV와 거래 기록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세 자녀는 동시에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세 자녀의 회사와 직장의 사실관계를 통보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대표의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의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처가의 범죄 소식이 회사에 알려지자 남편의 승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남편은 수진에게 당장 해결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금융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절도 미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사팀에서 불려갔습니다. 금융회사는 직원의 범죄 경력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세 자녀의 인생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재산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파구 아파트 15억 상당을 미숙 할머니 명의로 즉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예금 10억 원 중 9억 원을 미숙 할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남은 1억 원만 자신의 생활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집으로 불러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텅 빈 계좌. 남은 잔액 1억 원. 세 자녀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15억짜리 아파트가 사라진 것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딸 수진은 9억이 증발한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1억 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생활비라고,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남은 돈도 전부 미숙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발악했습니다. 그건 불법 아니냐고, 자식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전 증여는 완전히 합법이며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증여된 재산은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세 자녀 모두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도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미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다고. 지난 1년간 너희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세 자녀의 만행을 정리한 문서를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은 가렸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70대 아버지의 재혼을 방해하고 새어머니를 괴롭히고 심지어 아버지를 폭행하고 재산을 훔치려 한 자식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세 자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존속폭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노인학대 범죄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고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절도 미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승진해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날리고 범죄자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던 재산은 모두 계모인 미숙 할머니 손에 들어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세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우리 결혼을 축복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오직 돈만 생각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제 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자녀는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집 열쇠를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미숙 할머니는 송파구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 18억 원과 예금 9억, 총 27억 원의 재산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세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 민수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노인학대 범죄자 낙인으로 인해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지만 40대 중반 경력자가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처가의 범죄 기록과 소문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한 것을 평생 원망했습니다. 이혼 후 수지는 혼자 자녀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던 재산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절도 미수 전과가 있는 직원을 금융회사가 계속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범죄 경력 때문에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집도 팔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세 자녀는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받지 않습니다. 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모릅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명절이 되면 세 자녀는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더라면, 미숙 할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더라면, 돈이 아닌 사람을 봤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욕심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재산 27억은 고사하고 직장도 잃고 가정도 무너지고 범죄자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반면 철수 할아버지는 70살에 찾은 진정한 사랑과 함께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좋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세 자녀는 가끔 뉴스에서 아버지 소식을 듣습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 자녀는 가슴을 칩니다. 저 행복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아버지를 잘 모셨더라면, 미숙 할머니에게 잘했더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밀어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모의 노년 재혼.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이 먼저 걱정되나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자식에게도 없습니다. 셋째, 욕심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넷째,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괴롭힌 세 자녀.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반면 당당하게 맞선 철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사랑도, 재산도, 존엄성도 지켜냈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생각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